여덟 번째 거 맨 밑으로 쭉 내려왔더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된동어미 화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에 대인 아이의 엄마가 화전놀이 가서 불렀던 노래라고 되면 되겠네요. 자식이 불에 대어서 우리는 근데 알고 있죠? 자식이 팔다리 못 쓰고 있는 거. 아, 내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도 했는데 팔자 고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학작품이라고 하면은 뒤에 보기에 항상 뭐 보기에 참고하여 어쩌고 그렇지 4번 같은 문제가 꼭 있었을 텐데 4번 확인할게요.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수저를 미덕으로 삼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통념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일단 요게 시대적 배경이겠죠. 된동어미가 기존의 자신을 극복하고 미리 쓸게요. 뭘 극복하냐면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생각이 있었어. 여자 팔자는 남자한테 달려있는 거지. 그렇게 의존하려는 생각을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성장을 통한 과정은 통과 의례를 갖습니다. 인간 성장에 대한 원형적 구조로서의 통과 의례는 자신이 속했던 기존 사회에서 벗어나는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의 시련을 겪는 전이, 시련을 극복하고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모습이나 지위를 획득하는 통합, 요렇게 분리, 전이, 통합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된동어미는 삶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러네 오히려 고통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여 달관하는 한편 요것 남성에게 의존하며 고난을 피해가려고 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의 경지로 나아갑니다. 내 팔자 고쳐보려고 그렇게 많이 제가를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넘어올게요. 시작해봅시다. 조금 글자를 또 키워볼까? 오케이, 요 정도면 되겠지. 된동이를 엎쳐들고 된동이 누구예요? 불에 타서 팔다리를 못 쓰고 있는 자신의 불행해진 자식을 이야기를 하죠. 이 자식을 들쳐업고 본 고향에 들어오니 본 고향이면 어디겠어요? 시집가기 전의 고향이겠죠. 이전 강사는 의구 하나 끊어 인정물정 다 변했네. 앞뒤로 됐고 대조.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아는 이는 하나도 없고 모르는 이 뿐이로다. 누구한테 의존할 사람 아무도 없네. 사고 묻힌.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기다렸었네. 은행나무만큼은 어떻게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은행나무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게 내 고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은행나무가 이 고향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은행나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처럼. 그러니까 의미법. 그런데 난데없이 두견새가 내 머리에 둥둥 떠서 불려귀라고 해서 돌아오지 못해지만 사실은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죠. 슬피우니 서방님의 죽은 넋이로구나 라면서 두견새를 보면서 서방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러움을 불러내라. 그럼 두견새 때문에 내 서러움이 부각이 되는 거죠. 두견새, 나의 서러움을 부각시켜줍니다. 혹은 서러움을 심화시켜줍니다.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 넋이면 내 앞으로 날아오고 님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그랬더니 두견새가 펄쩍 날아서 내 어깨에 앉아서 우네. 그러면 이건 뭐란 얘기야? 두견새 서방님의 넋이구나 라고 판단하겠지. 그래서
서방님의 넋이 분명하구나. 아이고 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서 육신이 왔네. 남편 넋이라도 반갑구나. 근 50년 이곳에서 나 오기를 기다렸나? 라고 하면 4번 시집을 갔었는데 50년이나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만급 어이할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나 찾으면 되겠지. 새야 새야 울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왜 부끄러운지 또 찾으러 가야 되겠죠. 내 팔자를 맘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내 팔자를 맘에 새겼다? 내 팔자를 그냥 남편 없이 살 팔자인가 보다라는 걸 받아들였다면 내 팔자를 받아들였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지 않지. 아, 그러니까 내 팔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부끄러움의 이유는 여러 번 제가 했던 것 때문이죠. 처음에 당초에 친정에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서 저 새와 같이 자궁, 암수가 되어 1000만년이나 살아볼 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서 기어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기어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제가 했고, 제가 했는데 할 때마다 첫째 남편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남편 괴질에 죽고, 콜레라, 셋째 난군 물에 빠져서 죽고, 넷째 난군 불에 타서 죽고, 불에 죽어서. 첫째 남편 둘째부터 셋째 넷째까지 어떻게 해요? 열거의 방법을 써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하소연해주고 있죠. 이내 한번 잘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거기까지가 내 팔자인 거를 알고 첫째 난군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아서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 말았으면 제가 하지 않았으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저 새를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앞뒤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가정 열려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이라도 생각했을 텐데. 제가 간 나를 보면 남이라도 욕할 거요. 친척 일가들 나를 보면서 반가워할까? 아니,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울고 있는데 모르는 안 노인이 나오면서 나한테 갑자기 말을 걸어요. 웬 사람이 이렇게 서럽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게. 아이고, 아줌씨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래서 댄동어미가 대답합니다. 내 서러움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랬더니 다시 그 처음 보는 안노인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디가 있어? 여기 잘못했는디? 무슨 서러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그렇게 서러워하나? 또 물어보고 그래서 다시 또 내가 대답하죠. 노인께선 들어가시오. 내 서러움을 알았을 때도 없소. 약간 조금 뭐라고 그냥 귀찮아서 짜증 좀 부린 것 같아. 말투는. 예의도 못 차리고 그걸 자기도 안 해. 땅을 허비면서 자꾸 우니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서 앉아 나에게 하는 말이 자네가 간 곳마다 그렇게 서러운가? 이곳에 와서 더 서러운 것인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설마 간 곳마다 그러리까? 아니요. 내가 간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간 모든 곳이 그렇게 서럽지 않았어요. 서럽지 않았어요.
이곳에 오니 더 서럽습니다. 라면서 그러네. 어디가 있어? 노인께선 들어가시오. 내 서로 알아서 쓸데없소. 라고 하면서 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대답은 또 꼬장꼬장 해주고 있어. 그러다가 아이고 됐고 어디 뭐 잘 때는 있어 오늘 없으면은 그냥 여기 와서 나랑 그냥 같이 그냥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잘 때 없으면 내가 재워줄게 이랬나 봐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가 있다. 부끄러워 앉아있다가 그렇죠. 남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겠지. 그 노인과 한대 자면서 이전 이야기를 대강 하고 신명타령 다 못하더라. 신명타령 네 팔자 타령하는 걸 다 못했다.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의 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죽지 못해 살고요. 돈도 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도 못 고칩니다. 아, 이 모든 게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지.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운명, 너희의 팔자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 고생할 대로 할 지경에 그래 고생은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조언 하나 해줄게. 그런 사람이나 되지. 그런 사람 될 바에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옳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남에게 칭찬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된동 어미는 재가를 했지만 어떻게 팔자를 고치지 못했죠. 나 팔자 한번 고쳐볼 거야. 라면서 청춘 과부가 시집, 여기에서의 시집은 재가라는 거예요. 다시 시집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정. 양식을 싸서 가면서 나 말릴 거야. 고생 팔자 타고 나면 10번 가도 고생이지. 고생이 팔자라면 그거 못 벗어나. 그거 못 벗어나. 이팔 청춘 청상들아. 청자. 내 말 듣고 제가 가지 말게. 아무 동네 화령댁은 예를 들면 1번 화령댁이라는 여자는 21에 혼자 되어 단양으로 개가했다가 어머 요 정도면 구체적인 지명인데 겨우 5달 살다가 지가 먼저 죽었으니 차라리 그건 나. 그런데 아무 동네의 장님 때 내가 예를 드는 2번 여자 갓 20에 청상이 되어서 지 혼자 청춘과 이성에 대한 마음을 못 이겨서 영천으로 2번째 시집 가더니만 몹쓸 병에 달려들어 안진병이 되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팔자 고치렴. 제가 가지 마라. 그래봐야 더 고생한다. 너 팔자 안 고쳐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것도 뭐 케바케지. 이혼하고 남편 잃고 부인 있고 새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새로 또 결혼 좀 하면은 어때? 뭐 그냥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중간에 정리를 해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뭐 시처럼 이것도 시니까 다른 시처럼 한번 좀 끊어드린다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어디에서 끊어야 되나라고 이야기하는 요 정도 그대로 날 기다렸네. 여기까지 내용이 고향으로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천년만년이나 살아볼 걸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끊어 놓으면은 뭐라고 하면 되나?
두견세 보면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요 정도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어디를 끄니까 요 정도겠네. 일가 친척들 나를 보면서 반가워할까? 요렇게 끊어놓으면 자신의 기구한 과거 회상 그리고 후회 요 정도 할 수가 있겠고 중략 부분 정도로 해서 또 쭉쭉쭉쭉 내려오면 어디냐 남에게나 칭찬 듣지 그렇지 여기네 요렇게까지 와서 자신의 서러운 사연을 안노인에게 하는 겁니다. 안노인이라는 건 안방 사는 노인이니까 늙은 할머니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청상과부들 제가 하지 마세요. 제가 만류 요 정도 해놓으면 내용상 정리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 4번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오케이. 자, 문제 살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본 고향의 자연 경치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모습에 일단 끊어. 고향 모습이 달라져 있나? 아니요. 고향 모습 달라져 있지 않아요. 고향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렇지. 은행나무는 귀향의 지표. 그렇죠. 은행나무 보면서 고향 돌아왔구나 생각하고 그것에서 고향의 본연의 모습을 느낍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 3번 50년 만에 본 고향으로 온 나는 이웃 사람들을 모르는 척? 아니야. 모르는 척 할 이웃도 없어. 4번 안노인은 내가 울고 있는 사정을 물어보지만 침묵하고 울기만 한다? 아니요. 그냥 그럭저럭 말대꾸 계속 해주고 있어. 4번 탈락.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움만 겪어왔던 나는 본 고장에서 더 서러움을 겪는다? 항상 서러움만 느껴왔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앞부분에 안노인이 물어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인 거지. 아유 설마 내 간 곳마다 그러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서럽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답도 근거를 한번 찾아보러는 갈까? 1번 본고장의 자연경치가 확연히 달라져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 이전 강사는 의구하나 그대로이다. 1번 틀렸고 다음 어디에 있을까?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사람뿐이로다 라고 해서 이웃 사람들 모르는 척 대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 4번 나와 있는 것처럼 침묵하고 울기만 한다 라고 하기에는 어디에 있을까? 요렇게 대꾸 해줬죠? 요렇게 또 대꾸는 해줬지. 울고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디 있나? A 요 부분 띄워놓고 볼게요. 1번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사표명을 가정하여 그 실행을 만료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 청상과부들이 시집가려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1번 괜찮죠? 2번 부정적 사례를 나열합니다. 화령댁 1번, 장림댁 2번. 청자를 명시함으로써 화자의 뜻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팔청춘 청상들 니들만큼은 꼭 얘기 들어 이거죠. 4번 화자의 체험을 시간순으로 재현하며 특정 행위 한계 화자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시간순도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인물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업무하면서 인물 활용때, 인물 장림때, 구체적인 지명, 단양, 영천 있죠? 사건 발생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답은 4번. 3번 두견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견세 나오는 부분은 그렇죠. 초반 부분에 있었죠.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1번 사별한 님의 현심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지. 어디? 내 어깨에 와서 앉아오네. 님의 넋이 분명하다. 있죠. 2번 화자가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게 합니다. 그렇죠. 이 두견세 때문에 두견세가 이렇게 와서 슬피우니 내 서러움을 불러내었다.
2번 맞고 3번 화자가 반가워하면서 수치심 새야 새야 울지 마라 부끄러워 얘기가 있죠. 다음 4번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 보기도 부끄러워요. 바로 여기 후회만급 어이할꼬라고 하면서 4번 맞죠. 답은 5번이지. 새로운 님 또 만나라고? 아니야. 이 여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답은 5번. 답 체크는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지. 네, 2번에 틀렸었던 건 4번. 그 다음에 3번에 두견색에 대해 틀렸던 건 어디가 있냐? 5번. 다음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보기 읽어봤으니까 다음 페이지. 자, 1번. 첫째에서 넷째에 이르기까지 화자가 거듭하여 시집을 갔다라는 것은 수절이 미덕인 기존 가부장제의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 그렇죠. 여자는 한 번 했으면 그래야 되는데 통과 의례에서 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분리 뭐라 그랬는데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1번 괜찮죠? 2번 기어이 한번 살아가보자 다시 한번 시집가기 결심하고 이행했다. 남성에게 의존하면서 삶의 고난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 혼자 힘쓰는 게 아니라 시집갔지. 왜? 남성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괜찮아. 3번 엉송이 밤송이 다쪄보고 세상에 고생 다 했죠.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뭐라고?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는 거니까 전이 맞지. 4번 나도 수절만 했다면 남이라도 칭찬하고 화자가 다시 시집간 걸 후회하며 기존 사회로 돌아와 화합을 이루고 있다? 아니요. 일단 기존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었네 아니네도 어디고 그 다음 통합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 통합은 뭔데? 새로운 모습이나 지위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계속 과부인데 그러니까 틀린 얘기겠죠. 5번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해.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난을 삶의 본질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달관하고 있다. 화자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나쁘지 않네요. 틀린 건 4번. 오케이.